이런 사연으로, 이런 상황에 있는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원장, 부원장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캠입니다. 오늘부터는 구독자 사연을 조금 계속 반복적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사연은 계속 반복되는 사연, 같은 내용의 사연이 반복되는 사연 위주로 뽑아서 구독자분들의 동의 하에 진행이 될 거고요. 일단은 오늘의 사연은 생활지도교사, 그러니까 생활 담임과의 트러블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부모님과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사연을 쭉 읽고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쌤케미 선생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용기 내서 사연을 보냅니다. 현재 저는 기숙학원에서 재수를 하고 있는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12월부터 기숙학원에 들어가 있는데 우선 선발반 2달을 거친 후 새로 정규반이 편성되어 아이를 관리해주는 생활담임 선생님이 한 번 바뀌었는데 선행반 때는 없던 담임선생과의 트러블이 지금 정규반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늦어도 우리 아이에게만 벌점이 주어지고 아이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있습니다. 생활담임과 직접 통화도 해보았으나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규칙도 자주 많이 어겨서 그러는 거지 자기는 특별히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만 말을 하시는데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는 건지 담임 선생님이 뭔가 잘못을 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아이는 공부하기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학원을 나오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의 인생의 재수라는 이 중요한 시기에 길을 잃은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도와주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기숙학원이란 곳은 부모님들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하루 종일 24시간 생활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 아이를 관리해주는 선생님들이 따로 계시고 이 선생님들과의 트러블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습관, 그러니까 공부하는 습관이라는 게 몸에 일일이 하나하나 딱 완벽하게 배어 있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 쉬는 시간 종치고 늦게 들어가는 아이, 자습 시간에 엎드려 자는 아이, 기숙학원이란 곳은 공부하기 싫은 마음과 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서 선택하는 곳이고 이 지도교사, 생활담임이란 분들은 이 공부하지 않으려는 아이들을 그 공부하게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엎드리는 아이, 늦는 아이, 조는 아이, 수업 시간에 습관적으로 늦게 들어가는 아이 이런 아이들에게 하지마, 일찍 들어와, 뭐해 막 이런 규칙들을 지키게 하는 역할이 주예요, 주. 근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늦는다거나 이 안 좋은 습관을 계속 반복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아이들과는 트러블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납니다. 자, 이 사안에서 포인트. 정규반이 시작되기 전에 담임과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자, 여기서 생활담임이라는 사람들도 그냥 인격체잖아요. 하나의 인격체. 그렇다 보니 나와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과 담임들과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선생님이 약간 유한 스타일일 수도 있고 우리 아이가 그때는 초반이잖아요. 딱 학원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아이들이 얼어 있겠어요. 그렇더니 모든 규칙을 타다닥 잘 지키다가 이 재수생들이 똑같습니다. 이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재수생들은 뒤로 갈수록 어쩔 수 없이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지는 아이들을 계속 쪼는 역할을 하는 게 지도교사고 이 말은 즉 뒤로 갈수록 생활담임과의 트러블이 격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과도 사실은 이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제가 해드렸던 말인데 이 엄마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가 방법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저랑 상담하시기 전에 한 액션이 이제 학원 원장, 부원장, 지도교사의 실장 이런 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 선생님이 문제가 있다를 어필하셨는데 부모님들 학생 개인과 담임이
트러블을 일으킨다고 해서 학원 측에서는 이 담임을 자르거나 이 담임을 뭐 어떻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사실 이 선생님 말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게, 이 아이에게 특별히 뭔가를 제재를 이 아이에게만 가할 이유가 없다. 이 표면상 보면 똑같이 늦어도 우리 아이만 벌점이 주어진다고 하는 건, 이게 보는 눈이 많아요. 이 학원이란 곳이 이 선생님이 어떤 독자적으로 이 아이만 미워할 수 없는 게,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늦었는데 이 아이에게만 벌점을 줄 수는 없거든요. 디테일이 있었겠죠. 이 아이에게 뭐 경고 2번을 줬는데 3번째였다던가 뭐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디테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구독자의 상담 포인트 하나는 뭐였냐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예전에 선행반 때 있었던 선생님의 반으로 가야 할까요? 그 선생님으로 바꿔달라고 학원에 요청을 해야 될까요? 뭐 너무 많은 대안을 저에게 물어보셨는데, 부모님들 일단 전반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도교사끼리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벌점 받았다고 이 반으로 왔대, 이런 게 다 지도교사들끼리 소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장 좋은 건 선생님과 학생과의 좀 진실된 대화. 분명히 아이가 엄마한테는 나한테만 뭐라 그래, 나만 가지고 뭐라 그래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이는 알 거거든요. 자기가 반복적으로 뭐 어떤 규칙을 계속 어겨왔다던가, 아니면 뭐 선생님의 말에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던가. 학원 입장에서 벌점을 학생에게 줄 때는 타당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명분에서부터 져버리면 그 벌점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지도교사들도 벌점이란 걸 쉽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 제일 단편적인 생각이 높은 사람에게 얘기해서 이 사람의 행동을 저지해야지. 근데 그거는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교사란 사람도 학원에서 이미 분명히 많은 검증을 거쳐서 담임이라는 곳에 배정돼요. 지도교사에서도 뭐 주간 생활 담임이 있고, 뭐 그러니까 애들 자습만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담임이란 역할이 있습니다. 이 그냥 자습만 관리하는 사람과 이 담임은 페이에도 차이가 꽤나 크고요. 이 담임이란 건 이 과정을 거쳐, 그러니까 아이들의 자습만 관리하고 규칙만 관리해주는 이 시간을 거쳐서 담임이란 곳으로 올라가는데, 이미 담임이 된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검증을 거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원장, 부원장을 이용해서 이 담임에게 어떤 페널티를 가한다던가, 이거는 결국 우리 아이의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자질이 없는 악의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특정 아이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아이만 계속 괴롭히는 지도교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담임이 된다는 자체가 학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쉽게 담임을 주지 않고, 그리고 학원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검증을 거쳐서 담임이란 곳에 앉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컴플레인을 다 적용해서 이 담임에게 어떤 압박을 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연의 부모님께도 제가 드린 솔루션이, 일단 1번, 아이가 분명히 본인이 어떤 이 담임에게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을 것이다. 그 행동을 인정하고 담임과 어떤 대화를, 진솔한 대화를 한번 거쳐서 이 응어리를 좀 풀어낸 다음에 자기가 이미 적응이란 것을 한 학원에서 끝까지 마무리하는 게 1번이고요. 사실 이런 스트레스는 아이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한 해소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했더라도 왜 나한테만 그래? 왜 저 사람은 나한테만 그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자기들의 반복된 실수를 인정하지 않거나 여기서 공부를 못하겠어라고 나오면 이 아이의 스트레스가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 아셔야 합니다. 나한테만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 아이는 사실은 학원을 옮겨도 또 반복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좀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담임에게 어떤 상담을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실 때에도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었는데 정말 우리 아이만
페널티를 받은 건가요? 왜 그렇게 된 건가요에 대한 이해를 부모님이 먼저 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이와 비슷한 사연으로 고민하고 있는 학생과 부모님들은 1번이 그 담임과의 의사소통, 원활한 진솔한 의사소통으로 이 트러블, 이 스트레스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되면 이 학원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다닐 수가 없어요. 이런 사연에 놓여 있는 부모님과 아이는 알겠지만 굉장히 사소한 게 반복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 명심하세요. 이런 사연으로, 이런 상황에 있는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원장, 부원장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아이와 그 선생님과의 진솔한 대화 후 좀 뭔가 꼬인 게 있으면 그걸 풀어내는 게 1번이니 절대 윗선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